자, SK브로드밴드 BTV 전주방송 시사 예능 교양 프로그램 정의가경 시작합니다. 자, 장유미 전 기자, 현 아나운서, 최영호 변호사, 청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 네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가요, 이번이? 한 달 정도 된 것 한 같아요. 달, 벌써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한 달 동안. 뭐 선거도 하고, 네. 선거도 하고. 그래서 뭐 오늘이 어제가 거의 똑같아요, 하루하루가. 네, 뭐 좀 더워졌다. 더워졌어요. 아, 자켓을 못 더워졌어요. 입고 다니겠다. 낙이 라고 너무 생각하고 더워졌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자켓을 입는데 자켓도 덥고 그런 게 있죠. 낚시 조끼 같은 거 입으세요. 주머니 많이. 네. 앞에 주머니 이렇게 주렁주렁 네, 있는 주렁주렁 하네요. 핸드폰 좋죠. 넣고 지갑 네. 넣고 요즘 뭐 아이스 팩 같은 아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좋더라고요. 네.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목에 선풍기 달고 굉장히 하고 싶지만 모양에 빠져가지고 못하고 있고. 자, 첫 번째 키워드 토크로 갈게요. 뭐 이제 반성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 네. 사실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항상 그 패자 쪽에서는 이제 말이 나오죠. 반성. 뼈를 깎는 쇄신. 뭐 이제 얘기 나오는데 아마 뼈를 깎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좀 뼈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항상 이 뼈를 깎는 쇄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선거가, 생각보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난 3월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3월 대선 이후에 나왔던 얘가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0.7% 차이밖에 안 나서 사실은 크게 질 줄 알았는데 0.7%밖에 안 져서 민주당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월 초, 4월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이 압승은 아니더라도 2018년과 같은 참패는 또 안 당할 것이다. 반대로. 이런 정도의 무난한 전망이었거든요. 서로가 좀 각축을 벌일 것이다라고 봤고, 한 15개 광역지자체장이 있으면 한 반반이나 뭐 7개 정도를 8개, 7개에서 7개 정도를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 뚜껑을 까봐서 첫날 바로 그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3개, 4개였죠, 4개. 4개였는데, 뭐 이제 경기지사 선거 정도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아주 역전승을 해서 이제 그 5개, 12개? 5개, 12개죠? 5개, 12개가 됐어요. 사실, 아마 이 지점에서도 저는 되게 민주당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드는 게, 지금 뭐 SNS를 보니까 이재명도 이기고, 김동연도 이기고, 뭐 우리가. 상징적인 건 다 이겼다. 우리가 뭐, 진 건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을 뭐 하더라고요. 다 중요한 건 다 이겼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걸 2개를 줬어도 사실은 되게 지금 민주당은 저는 되게 험난한 앞길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당까지 갔을 것 같은데. 앞으로 2년이 남았어요, 총선이. 그 민주당 사람들은 우리만 뭉쳐 있으면 다음 총선도 해볼만 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분당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외부에 어떠한 큰 변화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의 흐름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만족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정치 개혁을 중심에 서야 될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사실 윤석열이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회 협조가 필요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고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지금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참패의 원인이 사실은 반성할 때 반성을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도 반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2018년 지방선거까지 압승하고 대선, 지선까지 모든 걸 다 압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국 사태가 있었고 되게 어려운, 사실은 저는 그때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죠. 예, 코로나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 방역이나 어떤 위급 상황이 겹치니까 그리고 그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사실은 그때 이 기독교 우파와 손을 잡으면서 이 아스팔트로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잘못 없고 니네들만 잘못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스윙 보터들, 그 당시 중도층들은 민주당 집값도 올리고 니네들 조국도 싫지만 민주당 실적을 찍었어요. 그 당시 스윙 보터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압승으로 다가와서 180석을 줬는데 저는 그때 좀 느꼈던 게 반성할 때 반성을 못했다. 그리고 이대로 조국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줘가지고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질 거라고 저는 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소속의 어떤 선점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무소속의 선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단체장들 큰 선거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무소속이 선전했다 아니면 뭐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의당, 진보당이 선전했다 이걸 보려면 큰 선거보다는 우리 지역에 밀접한 지방 의원들 선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 의회에서도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이 파란색 물결이었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했고 도내 지방의회 의석 87%가 이번에도 민주당이 됐는데 하지만 이번에 좀 성과도 있었던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그 의석을 가져오게 됐고 또 정의당도 의석을 가져오고 진보당도 가져왔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한석들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뭐 광역에서는 한석, 뭐 기초에서는 뭐 세석, 뭐 이 정도인데 그런 식이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없던 것보다는 조금 늘었고 무소속 기초 의원 사이에서는 무소속은 선전을 하진 않았어요. 기존에 뭐 단체장 선거에서나 단체장 선거에서 좀 빛이 났던 거지.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반성 지점은 사실 이제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할 일을 한 거고 사실은 가장 큰 반성의 지점은 예전에 국민의당 인사들이죠. 국민의당 인사들. 네, 지금 국민의당. 다 우리 최영호 변호사도 함께 했던 그 함께 국민의당. 했던 거기서 사실은 지금 지방 선거를 목표로 남아서 음. 최소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저는 이 결과가 안 나왔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뭐 거기야 이제 뭐 어디든 가실 분들 다 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네. 무투표 당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았죠. 시의원들 중에 네. 도 도의원만 해도 의원들도 22명이나 많고. 있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 투표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게 그 무투표 당선됐을 때는 찬반 투표라도 좀 하자.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나왔죠. 이 네. 제도가 사실 없어졌어요. 3분의 1 이상. 아 원래 했다가. 없었나요? 네, 아 있었나요 원래 원래? 있었다가 아. 이제 좀 필요 없다고 해서 그걸 없앴어요. 왜냐하면 찬반 투표에서 한 번도 반대가 나온 적도 없고. 그렇죠. 괜히 또 반대 비용만- 나온다고 또 치면 네. 다시 또 해야 다시 해야 되니까. 되니까. 네, 비용만 더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냥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무투표 그냥 당선. 무투표 당선, 네. 그냥 반대 당이 없는 그 당 책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이죠 뭐. 그쵸. 그래서 이번에 너무 싫더라고요. 무투표 당선인들이 군산이었나요? 뭐 음주해가지고 걸리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 네, 네, 군산시의원 네, 그거 저 되게 단속 징계받고 징계받고 네. 그 다음 조치가 저는 아마 궁금해요. 잘렸을걸요? 반성 네, 네. 잘렸어요? 네, 후보자가 박탈 당해서 탈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거기에서는 내년 4월에 제보 다시 제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책임져야 돼요 민주당이. 네. 반성은 책임을 공천하면 안 져야죠. 되죠. 그렇죠. 네. 사실 예전에는 저는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나 호남이나 전북에서 쇄신이나 반성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자부심을 가진 건 있어요. 이 경제나 산업이나 이 사는 건 좀 낙후됐을지 몰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고 선도를 한다. 이제 진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제가 너무 일찍 말했나요? 네, 그런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찌됐든 찍으신 분도 계시지만 경종을 울려줄 때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 경종은 사실은 기존에는 호남에서도 먼저 경종을 울려줬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이대로 가도 된다.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공관위원장은 신나셨잖아요. 잘했다.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나 봐라. 얼마나 잘했을까.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굉장히 신나 계세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어요. 네. 사실 2017년도 가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뭐 15표를 받냐 못 받냐. 그래서 정말 제2 이 거대 정당 이 국민의 뭐 그때 민정당 계열의 정당이 15표를 받냐 못 받냐 이걸 고민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거에 참참히 연패하면서 사실은 회생 불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향후 20년간 회생 불가다 이 얘기까지 받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정치의 역동성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 뭐 거기가 잘했냐 뭐 괜찮냐 바람직하냐 뭐 다 떠나가지고 그 정도 우리 국민이 역동성이 있고 자주 바꿔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동성이 이미 상실했다고 보여져요.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 투표권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정치인의 잘못도 크겠지만 하여튼 모두의 잘못이다. 네, 뭐 서로 그건 크다고 봐요. 저는 뭔가 이 동네 사람들 뭐 설득시킬 만한 자료라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좀 적게 받았고 많이 받았고 국민의힘이 좀 뭔가 더 올라갔고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민주당이어서
민주당밖에 뽑을 사람이 없는데 뭐 민주당이 당연히 이겨야지. 안 이기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 반성을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게 해야 될지도 참 애매해요. 그거. 어려운 사실은 거죠. 이제 책임이라는 건 표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았잖아요. 2년 남은 거죠. 그렇게 네.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총선이. 네, 총선 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총선 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지역에서 어떠한 정치 쇄신이나 정치 이 발전이 없는 게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심판을 안 받고 반성해야 될 때 반성을 못 하니까 이대로가 계속 된다는 거죠. 아, 이 그러니까 지역은 또 다시 또 처음으로 그러네. 들어가는데 심판은 또 누가 해요? 유권자들이 하는 거란 유권자가 하는 말이에요. 거죠. 유권자들이 심판을 안 해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유권자는 선택지가 책임지고 없으면 반성을 질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당 사람들이 되게 잘못하고 있었다 옛날에 그분들이 진짜 큰 잘못을 졌다. 그렇게 다당제, 제3당, 호남 대한정당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나오셨던 분들이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당 이야기입니다. 정동영, 유성엽, 왜냐하면 여기서 김종회 사실은 전 의원님들이 계셨던 이분들이 되게 죄송한 게 호남 유권자에게 국민의힘 못 찍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건 저는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대단하게 이 깃발 들고 나섰던 분들이 4년 뒤에 제가 이따 명분에서 좀 얘기하려고 딱 얘기했었는데 4년 뒤에 그렇게 그러나요? 나 진짜 이거는 유권자들에게 되게 사죄를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그분들이 이번 대선에 뭐 호남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호남을 전부 다 아우르기 위해서 결국은 뭐 이재명 캠프에 전부 이분들이 합류를 하셨잖아요. 대사면 얘기 듣고 대사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면은 그렇죠. 본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 아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용어 자체부터 진짜 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많이 또 지적을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뭐 다 들어가셨으니까. 그래 하여튼 참. 우리 뭐 최영호 변호사와 그만 함께 계시던 유성엽 전 의원님께서도 들어가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왜냐면은 이 소수파일수록 자기랑 조금 다르면 욕을 하더라고요. 소수일수록. 저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 반성의 지점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독주를 굉장히 비판했었던 건데, 근데 또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일당 독주를 반대했어도 너희들이 그 어떤 기득권을 못 잡았기 때문에 분당에서 나간 것 아니냐, 이게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으니까. 에휴, 자 반성과 책임 계속해 보시죠.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이었는데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정의당, 뭐 진보당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하면은 뽑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인물이 없다. 만약에 뭐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전북도지사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와우.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근데 광주 전남 광주시장 아니면 전남 도지사 나간다는 이야기 잠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나가라는 얘기. 나가라는 나가라는 얘기였죠. 이야기였나? 당에서 나가라. 나가봐라. 당에서 나가라.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근데 아까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인물 때문일까 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고 맞아요. 민주당은 왜 우리한테 표를 주고 뭐 반성을 하라고 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이 논리가 계속 그냥 선언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북 이번 유권자로서. 투표로 나타난 걸 보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투표율이거든요. 40%는 네. 30%대나 40%는 그래서 아마 이제 누군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국민의 열망을 받아낼 집단은 좀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자 우리 최영호 변호사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누구 인생을 누구 인생을 하시려고? 아니 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가끔씩 이제 그 고등학교 우리가 동문이잖아요. 이제 어디 캠프를 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 이제 동문에 선배님들이 계시면 자 이제 우리 박 기자도 준비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나가면 털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이제 동문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네.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인물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밀어주고 뭔가 끌어주고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물 자꾸 키워놓고 그러면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당 독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도 내보낼 수 있잖아요. 어떤 아까 세력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럼 우리 최영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생각이 있으면 꼭 한번 준비해 보시도록. 국민의당, 뭐 국민의힘 이름도 비슷한데
그래서 살짝 뒤에만 옮기면 되긴 하는데 그만 힘을 얘기할게요. 내시면 누구 되겠네요. 누군지랑 감추려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명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명분하면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명분이 먼저야 실리가 먼저야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좀 명분 자체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명분이 또 실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 복당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명분을 굉장히 찾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그 명분 얘기하려다 남겨놓은 거. 남겨두셨다고. 남겨두셨다고. 예, 이것도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다 안면들 있으신 분들이고 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본인들이 뭐 나랑 개인적으로 사인이 아니라 다 본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예전에 이제 그 이번에 김제 시장 나오신 네, 사실 김재 이제 의원님. 자 2018년도로 시계를 돌려보세요. 2018년도에 민주평화당에서 여기서 그래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각 지역구별로 시장 군수 다 내보내고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회담도 있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막 70% 가고 그럴 때라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어려운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주 지금 김제시장 당선자, 네네. 민주당 당선자가 민평당 김제시장 후보로 나왔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은 이제 김종회 국회의원이었죠. 그때 당시 그 대표는 조배석 대표였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대표가 정도영 대표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성주 후보는 민주당 후보 나오셨고, 김종혜 지금 후보는 민주당 갔다가 나오셔서 무소속으로 나오셨고, 조배숙 당대표는 저기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고, 제가 정말 아이러니했던 게 여기서 정동영 그 전 대표가 거기 오셔가지고 민주당 홍보하는 이 페북에 SNS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 의원이 이렇게 결국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신. 그러니까 실리를 처음부터 택하면 정치인들 같은 게 욕을 많이 먹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근데 여기서 이거 가지고 사실 크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다들 초동이 동생이고 다들 그냥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좀 순진한 사람이나 그런 게 좀 기대하고 뭐 왜 그러지 생각하지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명분의 반대말이 좀 생각해보면 실리. 저는 명분의 반대말이 네. 실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명분이 곧 실리가 된다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따면 실리 같은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분을 너무 중요시한다. 사실은 성역 명분을 중심 너무 사회이기 중요시하니까 그게 실리가 되는 거야. 명분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명분 해버리니까. 제가 이 오구라 기조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재밌는 예를 든 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일본 드라마는 서로 헤어질 때 난 네가 싫어하면서 헤어지는데 한국 드라마는 꼭 명분을 찾아서 헤어지더라. 맞아. 네가 피곤해. 잘못했다. 네가 이런 점이 너는 아니다. 이거 꼭 명분을 정해서 헤어진다고 하면서 이 한국이 얼마나 명분을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치는 이의를 어떠한 이 성리에서 이기했을 때 이의를 잡는 데가 이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분을 잡는 데가 이긴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 방공이란 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면 어느 순간 민주화, 뭐 반독재 이런 게 지배를 했고 그 몇 년이 흘러지다 이게 다 흐트러지고 좀 흐지부지 되니까 어느 순간 너무 진짜 이 수준 낮은 반적폐, 반일 이런 것까지 지금 들어왔다고 봐요. 우리 정치를 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네네. 예, 뭐 일본이 좋다. 내가 뭐 적폐가 뭐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치의 주요 의제로 등장을 한 거예요. 너무 저는. 사소하고 예. 지엽적인 것까지 들어오면서. 그 적폐가 처음 나온 거는 뭐 우리 현 민주당 정부와 그 민주당을 따르던 극 팬덤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그 적폐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완전 적폐로 몰아가는 몰아가기 위해서 적폐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퀴즈 타임. 자 정조하면 떠오르는 사람 수원화성, 암행어사, 그렇죠 정약용. 이게 목민심서를 지은 정약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실리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실학. 실학자였잖아요. 실학자. 그랬는데
이 양반도 그 17년, 18년, 16년에 어떤 유배 생활을 할 때 정말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니까 아들이 편지를 보냈대. 편지. 아버지,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정약용이 했던 말이 명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여기에서 저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명분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실학을 공부했던 분도 그렇게 결국에는 그 명분을 찾아서 그냥 계속 유배 생활을 했던 거죠. 약간 명분 얘기하면은 되게 미움받고 지탄받을 이유를 자꾸 없애고 싶으니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저는 네.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도지사 하고 싶으면 도지사 한다고 하지 뭐 전라북도를 뭐 이끌어가겠다는 말을 왜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요즘에 너무 짜증 그렇다고 나요. 저의 욕망은 도지사입니다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저의 꿈은 도지사였습니다. 저의 꿈은 도지사였습니다. 저의 플랜은 이렇습니다 하면 되지. 낙후된 전라북도를 뭐 발전시키겠다. 민주당 여기서 해가지고 뭐 커지겠다.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조금 지겨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뻔한 카피가 4년 전에도 썼고 지금도 또 썼고 네, 원팀 또 나왔잖아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저번에도 썼고 총선 때도 썼는데 그래서 자꾸 명분을 만드는 건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돼. 왜냐면 난 이런 명분이 있거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좀 심리? 그럼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될까요? 정치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도지사에 나갔어. 네.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가 네, 도지사에 네, 출마를 해. 네. 그럼 어떤 슬로건을 내걸 거예요? 그거는 저의 꿈은 네. 어렸을 때부터 도지사였고 네. 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유료입니다. 이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아나운서가 본인이 나가는 거라니까. 제가 나갈 제가 때 나갈 때. 그래도 유료. 그래도 유료. 왜냐면 유출되면 안 되니까. 유료. 정보가. 플랜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해지면 되지 않나. 꼭 굳이 명분을 찾아서 내가 당을 옮기는 이유까지 막 명분을 만들어내면서 해야 아니, 근데 돼요?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자 도지사가 되면 뭘 할 건데요? 물어보니까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자꾸 낙후됐다 하니까 애들이 전라북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주는 힘이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낙후됐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농촌이 많고 산업화가 덜 된 것뿐이지 그거를 낙후됐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낙후된 사람들, 낙후된 지역에 사는 애들 이 프레임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스스로를 낙후됐다, 떨어진다, 최근 한 촌스럽다. 4-5개월 동안 같이 방송하면서 오늘이 가장 명쾌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요? 흥분했죠? 진정해야겠다. 되게 자연스럽게 기회로 넘어가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자, 그럼 생각이에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기회로. 나갑니다. 아니 왜냐면은 기회를 어떻게 얻냐. 저는 사실 제가 크게 좀 싶었던 게 보면은 누가 무언가를 줬을 때 이걸 기회를 잡는 건 내 손에 쥔 게 없어야 돼요. 내 손에 요만한 거라도 쥐면 요 앞에 아무리 큰 거라고 하면 이걸 놓고 내가 저걸 선택을 집을까?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고민을 하는데 손에 쥔 게 없으면 언제든지 작은 거든 큰 거든 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으면 그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나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을 할 텐데 전북 같은 없으니까. 경우에는 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새만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새만금 같은 계획도 없고 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그 땅 주인도 없고 국가 땅이잖아요. 그 벌판이야. 사실 그런 데가 그리기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국가 예산이 안 내려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저 그리기 좋은 땅을 왜 바보같이 무슨 예산이니 뭐 어떤 계획이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그림 그려서 뭐 할 수 있는 데가 거기가 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일한 땅이에요. 그 대규모 땅이. 자, 이제 새만금 이야기 나오는 순간 그래도 안 나오는 시청률 또 떨어지는 소리 나오니까 그렇고 하여튼 새만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새만금. 하여튼 그건 기회 낙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라는 말과 네. 저는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장유미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명분을 세울 때 낙후된 뭐 이런 키워드보다는 자 기회의 땅 전라북도를 기회를 세우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카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의 땅은 약간 좀 뭔가 조금 아니 지금 슬프기도 하고. 최영화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낙후는 기회다. 자, 왜냐면은 예전에도 보면 제가 되게 옛날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경부선 터미널은 의리의리했어요. 맞아요. 의리의리하고 여기도 소남선 터미널이 이상하게 있었는데 사실 터미널이 꽃가게들 있고. 후지고 뭐가 없으니까 센터를 크게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또 경부선 사람들이 맞아요, 호남선을 맞아요. 이렇게 호남선 또 DJ 되더니 백화점이랑 딱 연결돼가지고. 엄청 크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뭐가 없어야 새로 줘요. 맞아요. 없는데 자꾸 스스로 없다. 낙후됐다 하면 짜증 팍 나요.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세면금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의 실수가 나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사회생활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네.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하고 어떤 대상이 될 때, 옆에 있을 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거티브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나보다 좀 더 나쁘다라는 것. 더 나쁘다. 내가 좀 덜 나쁘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게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어때요? 선거, 승진, 승진.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 얘 둘 중에 하나 있으면 그렇죠. 한 명만 그렇죠. 지금 승진시켜야 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기 쟤는 뭐 저기 이혼 경력도 있고 술 마시면 술버릇도 안 좋고 애들도 안 따르고 딱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예. 진짜 그런 본인 인생에서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회. 타인의 위기, 아니 타인의 실수가 네, 나에게 타인의 기회가 실수는 됐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준비했던 상황, 승진 대상자에 올라가긴 했지만 뭐 승진이 한 명만 돼요. 근데 승진 대상자가 한 3-4명 정도 있을 때 어쨌든 기업이니까 KPI 같은 걸로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게 어학 점수였어요. 그때 일본어 말하기 스피치 그런 거 어학 점수를 따놔가지고 2년 아직 안쪽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안 따놓으셨던 거죠. 근데 그 해 유독 그걸로 확실하게 보겠다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회를 실수보다. 아니, 남의 실수는 아니었죠. 그럼 그들의 실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준비를 준비를 안 안 했으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다. 그런가 봅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꾸준하게 어학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몇 년- 필요가 없을진 모르지만 몇년 뭐 그런 거 한 게 있잖아요. 2년요. 그러니까 2년. 2년에 한 번씩 봐야 돼요. 그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점수는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 점수는 떨어지는데 어쨌든 급수가 중요하고 그거에 맞는 뭔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들한테 뭐 경력 증명서 뭐 이런 거를 따로 이제 회사 거는 있지만 약간 자격증 이게 따로 없어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뭐 아나운서를 했다라는 자격증이 있진 않거든요. 기자증이 있으시잖아요. 기자증 있죠. 좀 회사에서 있죠. 발표하는 있죠. 거 있지. 예, 있죠. 있으시죠? 증. 있죠. 예. 증이 없어. 변호사증. 저기는 응. 면허증인가요? 변호사. 변호사증이죠. 예. 네. 나는 경력자일 뿐인데 그 증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 BTV에서 증 점입 가격 패널 증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나씩 해주세요. 나중에 경력에 꼭 넣으시고 좋네요. 그런 증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뭔가 자격증, 어학에 대한 자격증의 그게 좀 증빙을 해줄 수 있는. 네, 나 뭐 자신. 하나가 있어야 돼서 나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운칠 정도. 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칠 기삼. 운칠 기삼 맞나요? 맞는데 네. 갑자기. 네. 운구 기 1이 아닐까. 운이 구다. 운이 9다. 그렇다고 기 1, 그러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면 운 9도 안 따라오지만 그렇다고 운이 1이고 준비한 게 한 9 돼도 운 하나 없으면 절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도 또 타이밍이랑 좀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내가 되게 열심히 했던 타이밍이었고 그런 순간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딱 승진을 했죠. 연봉이 팍 아,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을까요? 위로하는 말인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저도 그냥 위로하는 말 대부분 같아요. 위로하는 말. 그래요. 저는 저는 아까 손에 쥔 게 없다는 게 사실은 위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람이 위기를 겪어야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네, 무언가 위기를 겪고 그래도 아, 위기는 겪고 싶지 않아. 맞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 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평생에 돈 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아우. 돈 가지고 좀 힘들어 보니까 음. 돈이 너무 소중한 거야. 네, 저 이게 만약에 내가 50대, 60대에 겪었으면 평생 돈 소중한지 모르고 한 번 위기를 겪어서 진짜 무너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0, 60대에는 무너져요. 네, 제가 30대에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소중한 기회였구나 그게. 경험이 된 거네요. 왜냐면 나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고 났는데 네. 위기일 때는 모르고 근데 그쵸, 잘 그쵸. 되고 보니까 아니 그때가 결국 잘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어떠한 큰 위기라는 건 큰 변화거나 큰 어떠한 잘못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겪어야 본인이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생긴다니까요. 전혀 아니면 그거 몰라요 사실은. 그런가 그러면 봐요. 우리 저희 PD하고 저는 지금이 기회인가요? 왜요?
네, 코인 때문에. 아니 기회 아니죠. 위기예요. 아직도 위기가 네. 거긴 끝났어요. 위기. 끝난 건가요? 네. 그냥 위기로 끝인가요? 아니 저 좀 더 하락해야 어디- 된다고 봐요. 어디에 그래야 좀 더 하락해야 된다고요?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럼 저는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좀 더 하락하면 기회가 온다고 봐요. 아, 그래요? 좀 더 버텨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막 젠장. 오른다고 막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얼른 파셔야지. 아, 왜 안 파셨어요? 그러니까 더 그때 오를 줄 위기를 알고.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음,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요. 기회가 위기가 됐군요. 네. 자, 뭐 우리나라 위기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좀 위로해 주세요. 네. 속담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는 걸 텐데 대부분 좀 위로의 말이 많긴 한데 그 떡 본 김에 굿한다. 뭐 한다고요? 떡 본 김에 아, 굿한다. 굿한다.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 뭐 그런 거. 그게 위기와 관련된 얘기였나요? 죄송해요. 기회와 기회와 네, 관련된 네. 위기는 아니고. 네. 저도 기회라는 키워드 듣고 그냥 검색창에 기회라고만 쳐봤어요. 근데 이미지가 막 쭉 뜨더라고요. 대부분 다 명언들, 뭐 손글씨, 캘리그라피 한 것들이었는데 그거 보고 좀 느꼈어요. 이 기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이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들도 많고 검색되는 것들도 많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뭐 이거는 이야기하지 말게요. 왜요? 시청률 떨어지니까. 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 지정했는데 전라북도만 또 이번에 또 그렇죠. 네. 꼭 돼야 돼요. 일본 그게? 말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기회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건가요? 못 잡은 건가? 그것도 참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기회가 있었는지. 우린 계속 위기만 있는 건지. 아까 뭐 장님의 아나운서처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제 기회의 어떤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되게 어려운 동네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저 아니 근데 전라북도가 어렵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뭐 부산 가도 어렵다고 하고요. 어디도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프레임에 그런 걸 내세우진 않아요. 정책적으로. 아니요, 내세워요. 어떻게 해요? 뭐 위기에 빠진 부산? 뭐 500만이 무너지고 뭐 400만까지 500만이 위기. 아니 실제로 경남은 좀 그렇게 하고 많이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프레임을 서울도 집값 올라서 힘들다고 해요. 네. 집값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아까 이제 장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프레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인 되는 인식만 것 재생만 같아요. 나니까 네. 그러지 말자. 근데 저는 또 좀 다른 게 음. 좀 그 부산 힘들다고 하고 서울 힘들다고 하는 거랑 여기랑 좀 달라요. 그쵸,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의미가. 그 여기는 저 지난번에 또 지나간 얘긴데 우리 전 지금 현직이니까 지사님 TV 토론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 잘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 잘 못 보는 거잖아요. 사실 뭐 맞아. 힘들고 다 떠나서 뭐 소외 낳고 다 떠나가지고 우리 지표는 지금 계속 다 17개 중에 17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키워드 진실 그리고 사실. 진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사실 확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이 꼭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못 봤어. 못 봤던 일인데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없었던 일이지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왜 못 이해했지? 어려워요? 내가 무슨 일인지 아는데 설명이 어려워요. 상황은 있었지만 내가 못 봤어. 그럼 나한테는 없는 사실이야. 그렇다면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에게. 이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때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팩트 체크라는 이야기가 그런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거짓 뉴스가 생산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걸로 팩트 체크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혼동하는 게 또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무엇이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뭐 일어났던 일, 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진실은 뭐 검색해봤을 때는 이제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라고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제가 천경석 기자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을 했으니까. 진실이죠. 근데 진실이 아니죠. 옆에서 그랬는데 진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이 내가 가치, 거짓말을 했을 수 있잖아. 가치가 내포돼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의 가치를 내포하는 게 이제 진실인 진실인 거고. 거죠. 예.
저는 거짓말을 했, 좀, 이 사람이 거짓말을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 말하고 말했다. 라고 했으면 그건 사실이야. 말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그걸 진실을 탐사해 나가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은 우리는 또 팩트 체크라고 보거든. 그 정도까지만. 그냥 어려운 거 같은데 쉬워요. 어떻게 저는 보면. 진실은 약간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되는 거.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도 네, 이야기될 수 있는 그 거죠. 정도까지만 네.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실 진실 이 키워드 보고 생각한 게 음모론. 음모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음모론이라는 건 그럴 듯하지 않으면 음모론이 안 나와요.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야 음모론도 생기고 그래야 있는 가짜 거죠. 뉴스가 딱 맞아요. 제가 달 만들어지는 탐사 거죠. 음모론 있잖아요. 달 탐사 달에 안 갔다 미국에 안 갔다. 가서 보면은 너무 그럴듯해. 너무 그럴듯하고 되게 안 갔을 거야 하는데 이제 또 그 반대 의견을 읽으면 이제 사실은 간 게 또 맞는 것 같아. 팩트 체크를 보면. 그 암스트롱 형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음모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뭐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 인터넷이라는 곳이 되게 위험한 곳이잖아요. 뭐 모든 이 사실은 다 있겠지만 거기에 진실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하나는 정보의 독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정보의 이거에 대해서 독점.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 관해서 특히나 이것도 달 탐사 미 정부와 관련된 거고 오히려 많은 음모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대선 조작, 네, 대선 그렇죠. 개표 조작인 개표 거죠. 조작.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빨리 수거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쥐고 좀 늦어지는 순간 음모론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라는 네. 생각이 딱 또 들어요. 사실 음모론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요기에 대한 이의 제기거든요. 그렇죠. 정보 독점에 대한 이의 제기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사회에도 저는 생각적으로 그 가짜뉴스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아주 나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게 가짜뉴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실을 근데 보도해주고 문제는 이게 나오는 그 거죠.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되면 이제 확증 편향이 되는 게 문제인 거고 이제 진짜 사실을 밝히더라도 사람들이 안 선택적 믿어버리죠. 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 있는 거지. 아까 우리 최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귀여운 가짜 뉴스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저는 진실을 받아들일 찾아가는 수 있어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참. 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가짜 뉴스 자체를 진짜로 계속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그 경제적인 그 후폭풍도 굉장히 그럼 이거는 높잖아요. 두 가지예요. 만약에 진짜 나쁘다고 하려면 이게 가짜인 줄 알고 가짜 뉴스 쓰는 사람과 나는 이런 음모론적 시각인 거죠. 이거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저게 맞아 하면서 가짜를 쓰는 사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두 한 가지는 아주 본인이 나쁜 굉장히 어떠한 편협적인 시각에 의해서 그 유튜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카, 메타? 사이버레카라고 하죠. 아 사이버레카, 사이버레카. 그런 경우가 그 유튜브 조회수도 올려주고 뭐 그런 그렇죠, 데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 강의하는 곳이 있다던데. 그게 다 있네요. 그렇죠. 어. 사이버레카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것도. 제가요? 그런 거 생성해서 돈 받고 계정 돈 받고 팔고. 하세요. 돈 받고 하세요. 네. 원고를 줘요. 이렇게 읽어달라고. 아, 네, 가끔씩 그런 내레이션 이제 녹음 같은 거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딱 봐도 이상한데 유튜브에 쓰이는 그런 녹음 그러면 이제 거기다 쓰죠. 가짜 뉴스나 그런 거는 이제 의뢰 받지 들어가 않는다고. 오는구나. 아, 그런 게 있어요? 들어오죠. 네. 네. 녹음해 주는 거. 연락 응. 네, 주세요. 들어오죠. 그럼 이제 원고는 먼저 안 보내줘요. 한다 안 한다가 정해지면 원고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단가가 셀수록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녹음만 해가지고 주는 거는 그렇게 단가가 세진 않아요. 근데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목소리로 딱 봐도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검색해 보니까 그런 뉴스만 하는 유튜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안 했죠. 왜냐면 제 목소리는 제가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거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나운서들 섭외를 많이 해요. 그럴 것 신뢰감이 같아요, 이제 있고 뭐 목소리 자체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우리가 보는 뉴스 처음 들어봐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소리. 정제된 목소리들이 다 네, 그런 그런 경우가 프리랜서 많구나. 하는 분들 많죠. 성우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한 10만 원? 음. 뭐 A4 한 장에 그래요?
두 장이면 20만 원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몇 포인트? 내고 해야죠. 자가나고 몇 포인트? 3포인트 돋보기 쓰고 봐요. 1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짜 뉴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보의 독점에 어떤 대항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왜곡해서 생산하려는 어떤 또 다른 그 악의 무리? 그것도 이익이죠, 뭐. 그렇죠. 이제 네. 요즘 특히 이제 이익을 위해서들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쏟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탁 반짝이고 뭔가 이슈가 되고 흥미를 이끌 만한 것들이 그 유튜브에서도 또 돈이 되니까 너튜브에서도 그런 그래서 거니까. 그런 거에 지지 않게 그 가짜뉴스에 좀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 뭐하러 대응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근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두세 가지의 논거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럼 그 두세 가지의 논거에 거짓이란 걸 밝히려면 그 너무 논거 하나에 엄청 많이 또 두세 가지의 사실들을 밝혀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힘들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가짜뉴스. 애들은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정말 부지런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2주 전에 고소고발 또 여기서 진실 사실 지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 선거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굉장히 이번에도 좀 많이 나왔어요. 어차피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도 건수가 꽤 많고요. 지금 최근 그러니까 이제 선거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8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고 뭐 5건 정도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장 많은 게 허위 사실이었어요. 당선된 분들 중에서도 12명? 네, 12명이요. 네, 12명이 지금 경찰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된다면 이제 당선 당선 무효까지 무효가 나오는데 겨울 뭐 그런 일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렇게 당선 무효가 된 경우는 별로 없었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 기억에는 우리 지역에 예전에 이무영 누구요? 이무영. 아, 이무영. 예, 네. 그분이 아마 이제 그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장영대 후보가 이제 학생운동 한 사람이 아니라 뭐 그 딴 짓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빨갱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취지예요. 뭐 방송에서 네. 얘기했을 건가요? 네, 그래서 당선 허위 무효가 사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박경철 익산시장 네. 박경철 후보가 이제 내가 그 아마 공보에 그걸 쓰셨을 거예요. 그 희망 제작소 후보 그러니까 그 박원순 희망 제작소의 후보다랑 토론회 이것도 사실 지금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그 경기도지사 그 판례 때문에 해당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회 과정 중에선 이제 대법원에선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네네. 했냐 안 했냐 했더니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허위인데 허위이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한 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거기서 얼마나 진실을 밝히겠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해서 이 무효가 나는데 아마 이분도 그 얘기했어요. 이제 상대방 후보한테 너 전 시장에서 소각장 사업했던 거 너 시장 되고 나서 바꾼 거 아니냐. 거기서 뭐 돈 받았다고 했나? 취임하자마자 바꿔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500만 원이 나왔어요. 박경철 씨가. 네. 그래서 정원율 아저씨가 된 거군요, 지금. 그렇죠. 그때 낙마 하시고 나서.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낙마까지는 안 하시고 유죄가 나온 게 김승환 교육감. 김성환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갔었죠. 이것도 사실 좀 저는 이걸 기소할 수 있나라는 생각인데 뭐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였으니까. 이게요? 2018년 선거였는데 최근이었군요. 인사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 인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 왔다 갔다 한다 했는데 사실은 인사 만족도는 낮았어요, 상당히. 사실 뭐 이것도 사실 뭐 지금 이재명 그 판례 건 이후에는 아니죠. 할 건 아닌데 하여튼 사실 저는 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도 모르겠어요. 뭐 얘가 정가가 없는데 정가자다. 얘가 뭐 불륜 안 하고 있는데 얘 불륜하고 있다. 뭐 저기 애가 하나 있다더라. 불륜해서 뭐 이 정도 아니고 뭐 정책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의혹이 있다 얘기하는 거 가지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기소한다는 생각해요. 너무 쉽게. 특히 김승환 교육감이 전 제일 심했다고 봐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도 많았죠. 꽤 있었던 네. 걸로 알고 허위 있는데. 사실 유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지금 당선인 가운데서도 네. 많아요. 자, 그럼 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면 일단은 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죠. 벌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아니 뭐 징역형도 다 징역형까지 규정돼 가능하고. 있는 거라. 뭐 당연히.
자, 그럼 이 장유미 아나운서가 이제 정읍에 네. 지금 있으니까 정읍 이야기도 네. 잠깐 해볼 건데 아, 이 국회의원이 낀 그 네. 한우집이요, 한우. 네, 맞아요.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유명한 대규모 회식을 했어요. 네. 무투표 당선자가 무투표 당선자 도의원의 운영 뭐 운영- 또 친척인 뭐 하여튼 뭐 아들입니다. 네, 아들.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 네. 아들이 운영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글쎄요. 네. 그렇게 근데 봐야 우리가 될까요? 알기로는 그분이 실질적인 회장님이시고 그렇죠. 왜냐면은 네. 원래 했던 다른 동에서 했던 거를 이전해가지고 확장 이전해서 이제 이름을 좀 바꾸고 이름 바꾸고 네,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다 그분의 집이지 그분의 아들의 명의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죠. 영수증 뺐는데 거기에 이름 써 있는 걸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니 그러면 뭐 그러면 그런 건데 근데 또 가능하잖아요.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합하는 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전날이었나요? 선거 전날? 아니 전전날인가 됐거든요. 전전날? 전날인가 그거 됐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 단순히 당원 모임이냐 아니냐가 실제로 좀 관건인 것 같던데요. 여기 당원이 없는 사람도 껴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별 생각이 근데 없었어요. 현재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포인트가 전 너무 이건 여하튼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네. 진실에 대해서 한번 전북일보에서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되게 선거 전에 왜 그랬을까가 저는 그 제일 안에 궁금해요. 스파이를 씌워놨나? 간자. 그 정도 안 하죠. 그렇게 밥 먹을 생각. 무슨 국밥집 간 것도 아니고 소고기집에서 계속 밥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렇죠. 선거 전에. 소고기집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선거는 약간 네. 게임의 규칙 같은 거다. 되게 오밀조밀한 이 규칙이 촘촘한 규칙을 다 알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진짜. 그래서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고 안 걸리는 거고 그리고 좀 주도면밀해야죠.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래도 순수하신 분들이었다라고 보면 근데 당선자는 이미 또 의원 2번이나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학수? 몰랐을까라는 게 네. 그럼 뭐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냥 단순히 돈 걷어서 우리 먹었다? 어, 그럼 명단 막 제출하고 막 해야 돼요? 돈 냈다고 막 도장 찍고? 아니죠. 돈에 다 자기 이름 써놓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보고 왜 전에 그랬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여하튼 네. 오늘 키워드 토크로 어떤 거 했죠? 뭐 진실, 반성. 반성, 기회, 기회. 또 명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아까 정약용 선생께서 하셨던 말씀이래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는 외침 때문이 망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것을 본 그 민심 이반 현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자, 반성과 명분 또 사실과 진실 여기에 또 기회라는 키워드가 이제 새겨질 듯한데요.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새기고 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과 반성도 늘 하시고. 자, BTV 전조방송 키워드 이슈 토크 정의가경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